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를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김영평의 6인이 지었고요. 공저죠.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님이고요. 그의 다른 분들도 유수대학의 교수님들이십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운영 원리의 이해에 대한 결핍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가서요. 20세기 후반전 지구적으로 만발하던 듯 보였던 민주주의는 21세기에 들어서 무섭게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중이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2007년 8년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민주주의 지수가 12년간 연속 하락한 국가가 무려 89개국에 이르는 반면 지수가 향상된 국가는 27개국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후퇴를 거듭하는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 나라마다 다소간 사정은 다르지만 동시사주간지가 분석한 최근의 민주주의 퇴보 현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투표자를 얘기하는 거죠. 국민은 조속한 의기 극복을 약속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준다. 푸틴이나 트럼프를 생각하면 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둘째, 이렇게 집권한 지도자는 실세 없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공격한다. 셋째, 집권 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들, 특히 사법부와 언론 등의 발을 붙거나 거세한다. 넷째,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그들을 권좌에서 몰아내기, 지도자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이 셋째 단계까지는 겉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이죠. 셋째 단계가 뭐냐면은 독립적인 기관들, 사법부와 언론에 발을 묶는 거죠.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적인 국가를 보이지만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더는 민주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푸틴의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었다가 총리로 물러났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거의 20년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셋째 단계가 진짜인 척하는 모습이 너무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주주의 탈을 쓴 가짜 민주주의나 독재 국가는 언제나 언론을 활용하고 길들인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 일부를 또 보겠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법의 지배 원리를 따른다. 철저하게 법의 지배 원리를 따를 때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 거짓 정치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불구하고 항상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거를 유권자 입장에서 잘 분별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 거를 보면은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의 지배의 원리,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든든한 둑이고 제방이다. 이 둑과 제방이 무너지고 힘을 잃으면 민주주의는 허물어지고 만다. 그 문장을 보면서 민주주의에는 상권 분립이 기초이고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또한 들었고요. 다음 거를 보면은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류가 찾아낸 제도 중 가장 뛰어난 제도로서 이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고 지켜줄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망각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예일대 교수인 티머시 스나이더가 쓴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도덕정치, 거짓위기, 권위주의는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가라는 책을 보면 민주주의는 통치자를 바꾸는 절차다. 공산주의 시절에는 인민민주주의, 그 후에는 주권민주주의처럼 민주주의에 형용사를 붙여 한정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없애려는 시도다.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 인민이나 주권을 붙은 것은 사실은 사입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도 그런 유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북한을 예를 들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런 식이잖아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미국 제2대 대통령 애덤스는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소름이 돋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현재까지 인류가 가진 최고의 제도는 민주주의나 해 아래는 진짜 영원한 것이 없다는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주의가 진짜 훌륭한 제도이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세대에 또 새로운 유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권력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진짜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나서 조금은 우울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아온 링컨이죠.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민주주의의 개념이나 정의로는 부적절하다. 깊은 생각이 없이 보고 들으며 근사하고 멋진 말이지만 악용될 소지와 위험성이 너무 크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저도 참 이 글이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말이고 링컨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이 민주주의 어떤 코너스톤 이런 걸로 제가 이제 정립되고 교육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책에 있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뒤에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법에 의해서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는 민주주의가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적 선택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에 언제나 노출될 수 있는 덕에 잘못된 선택이 언제라도 수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여러 민주주의 제도 속에 깃들어 있다.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와 동의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면 당연히 책임도 따라야 되니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보장책이 바로 또한 법의 지배이기 때문이다. 제 생각에 따라서 법치국가가 민주주의 기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함께 하면서요. 조우성 변호사의 최근에 읽은 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한 비자를 예를 들었는데 리더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직원들에 대해 분노하거나 이건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좌절하는 대신에 과연 어떻게 해야 서로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국민들의 갈등을 원만하게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가를 하는 그 방법론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선,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명분론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깊게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향한 염원과 평등을 향한 열정이 만들어낸 복합적 산물이다. 민주주의 이전의 어느 세대에도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을 누린 시대는 없었다.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만큼 그래도 평등을 누린 세대는 진짜로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옳게 주장하거나 누리며 살지 못했다. 예전 제도로요.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자유와 평등이 양립할 수 있도록 만든 놀라운 힘에 있다. 마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를 누릴 줄 아는 것보다 더 경탄을 자아내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줄 알으려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고 토크빌이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